안동과 청송, 상주 등에서 지름 1cm가량의 우박이 최대 40분 동안 떨어졌습니다. 대구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 시설인 롯데 쇼핑타운이 들어섭니다. 오는 2025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경북도 내 시군의회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했습니다. 영주시가 도시 경관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각 읍면동을 11개 구역으로 나눠 23개 전략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영주시가 선비의 고장 이미지를 살리는 도시 경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을 11개 구역으로 나눠 경관 전략 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영주의 도시 경관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선비 정신을 담은 도시 경관 전략을 내놨던 영주시가 계획 수립 3년 만에 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각 읍면동을 11개 구역으로 나눠 23개 전략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주의 대표 관문인 영주역 앞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합니다. 영주역하고 그다음에 대학로의 선비가로, 그다음에 제2강원교 상징경관 이렇게 해서 3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일부 사업은 예산까지 받아 실행 가능하게 되었고요. 지금 역 광장은 기획 설계가 완료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중심 거점인 풍기읍은 풍기역 일대에 체류형, 탐방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풍기 인삼마을 정보센터를 리모델링해 마을회관과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한옥 게스트하우스와 한옥 점포 등을 조성합니다. 문수면 무선마을 일대는 가로등을 교체해 빛공해 없는 청정마을의 이미지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초기에, 특히 이 사업 초기에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봅니다. 초기에 이 사업이 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일러주고 그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주시는 적정성 평가를 거쳐 7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선비 정신을 담은 경관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9일 곳곳에 비가 내린 가운데 안동과 청송, 상주 등에서 지름 1cm가량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곳곳에서 최대 40분 동안 우박이 떨어졌으며 안동과 청송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 정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내 시군의회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륜적 행위라며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후쿠시마 원전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군의회도 결의안을 통해 해양 오염은 물론 해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어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3일 강요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125만 톤 이상의 원전 오염수가 오는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복합 쇼핑 시설인 대구 롯데 쇼핑타운이 수성 의료지구 안에 들어섭니다.
건립공사는 다음 달 시작될 예정으로 이에 앞서 29일 롯데쇼핑 관계자와 권영진 대구시장, 최삼용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롯데 측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됐지만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휴게, 문화체험, 힐링 공간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1월 1일 기준 경북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8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울릉도가 전년 대비 14.2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영양, 군위, 봉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미는 0.17%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도내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연암동에 있는 집으로 11억 3,800만 원, 가장 싼 주택은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에 있는 집으로 92만 9천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와 시군 민원실 등을 통해 다음 달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창업했지만 초기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단기간에 신생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단체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창업 초기 기업을 돕는 역할입니다. 이슈앤피플에서 대구 경북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엑셀러레이터 도현규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글로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도현규 대표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공간,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멘토링 이런 서비스들을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더 좋은 이제 그 스타트업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이제 올해 10년이 이제 훌쩍 넘었는데요. 이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정부 주도로는 했지만 2018년도부터 이제 민간의 엑셀러레이터들을 이제 같이 협력을 하면서 민관 협력 모델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대구에서 나고 자라서 이 애정이 많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서울 수도권이나 이 대전 같은 대규모 연구 단지가 있는 이런 지역에 비해서 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들도 있고 연구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들도 많이 있어서 창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은 잘 갖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어떤 이런 창업 지원 유관 기관들이 그 좀 단편적이고 이례적인 그 지원에 그치고 있어서 조금 우리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참여를 하고 나면 좀 지속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단발성 지원에 좀 그치는 게 좀 적지 않고요. 많은 노력들을 지자체들하고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벤처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는 그런 면에서 조금 민간의 참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쪽으로 대부분 이 많은 스타트업과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조금 지역에 거점을 두고 글로벌 마켓을 지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 성장을 좀 도모하면서 삶의 터전을 바꾸지 않아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의 이제 그 창업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글로컬 모델, 그러니까 로컬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마켓을 지향할 수 있는 이런 창업 어떤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조금 더 활발한 창업 생태가 생성됐으면 합니다. 네, 저는 글로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제가 하는 일을 정의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나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방 소멸이라는 정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역 경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더 스타트업이라는 조직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꾸리고 계시지만 글로벌 마켓을 지향하시는 우리 혁신적인 예비 창업자들이나 초기 창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그 글로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이제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회사가 대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다른 지역, 다른 권역들을 이제 거점으로 서로 상호 연계도 하면서 지역에서 좋은 강소기업들, 혁신 조직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 사고의 사망자 절반이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주택 화재를 어떻게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미처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10년간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5,700여 건으로 전체 화재 24,900여 건의 22%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택 화재 사망자의 경우 88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 174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주택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으로는 아파트, 빌라, 원룸,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 1개 이상, 그리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북 도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은 경상북도에서는 취약계층 75,840가구의 85%인 64,940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 완료했습니다. 저희 안동소방서에서는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4,870가구에 대하여 무상보급을 완료했으며 금년 말까지 1,000가구에 대하여 추가 보급을 실시하여 모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직접 구매하려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소화기구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 소방관서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매와 설치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대구대학교가 CJ그룹과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전문 분야 노하우를 공유하고 마케팅 지원에 협력하는 한편 관련 교육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한편 CJ그룹 계열사인 CJ E&M은 최근 경주 엑스포 대공원 콘텐츠 기획과 운영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경주시가 코로나19로 부모님을 찾아뵙기 어려운 자녀 등을 대신해 마음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편지와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적어 메일로 신청하면 경주시가 해당 주소지로 카네이션 꽃다발과 편지를 대신 전달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대구교육기자단이 28일과 29일 온라인으로 창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대구교육 학생기자단 290명과 대구교육 사랑기자단 51명이 교육기자단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다양한 교육 소식과 현장을 취재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 지역 대형 유통업체 3곳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달구벌 키다리 기부 전방이 설치됐습니다. 대구시는 29일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지역 대표와 기부 전방 설치 업무 협약을 맺고 해당 업체로부터 생필품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달구벌 키다리 기부 전방은 시민들이 장도 보고 기부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부함으로 이곳을 통해 들어온 생필품은 인근 지정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양부모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힘없이 쓰러진 정인이. 당시 아이는 고작 생후 16개월, 만 1살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온 국민은 크게 분노했고 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이후에도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쓰러졌습니다. 인천의 모텔에서, 대전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2,90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후인 2018년에는 약 24,600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39.7%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0세부터 3세도 10.3%, 4세부터 9세도 11.1%나 됐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별로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등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자행한 중복학대가 그 무엇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럼 피해 아동과 학대자의 관계도 통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7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대리 양육자가 15.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가 82%에 달한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10명 중 7명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피해 아동의 10명 중 8명이 상처를 준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공적 개입보다는 민간에 중심적으로 아동보호 체계가 유지되고 아동을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시선도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 체계가 계속되면서 공공보호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이 아동을 하나하나 살피기 어려웠던 이유이자 피해 아동들이 원가정이 계속 보호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표한 2018년도 아동학대 통계 현황입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했던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이제는 지자체에서 도맡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또 정부가 직접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모양새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자신을 때리는 자들의 손을 피해 불 꺼진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들을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 태어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중태에 빠뜨린 아빠가 한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체이자 인격체인데 왜 이렇게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o I took the elevator to the second floor. Walked down the hall and then I knocked upon her door.
playing tricks on you. Sweater zipped up to her chin.